예, 시장이 시원하게 뻗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오늘도 큽니다. 중심을 잘 잡아주실 분이 오셨는데요.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예, 갇힌 장세인데요. 예, 좋은 표현이네요. 나름 시장에 좀 맷집은 생겼는데 이제 앞으로 갈 수 있을 건가 이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미국도 올랐는데 이게 정말 타결이 되나? 타결이 되면 정말 주가는 그때부터 이제 오르는 건가? 그런 궁금증이 있고요. 최근에 또 미국 지표들 나온 거 소비 지표는 나름 4월 소매 판매는 나름 선방했는데요. 경기 침체에 관한 얘기도 함께 해주십시오. 예, 우선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옐런이 이제 6월 1일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서 지금 6월 1일 안에 타결을 돼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6월 1일이 아니라 이제 5월 29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현충일이 5월 29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윤곽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틀 사이에 어떻게 협상을 한다라는 건 쉽지 않다라고 보면 결국 이제 다음 주 이전에 다음 주말까지 이제 타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G7 회담까지 참석한 일정까지 고려를 해본다라면 지금 물밑에서 협상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지 않으면 다음 주에 어떤 윤곽이 나오기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백악관 측이 좀 불리한 그런 조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용 봐서는 백악관 측이 상당 부분 양보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 수긍을 해서 아마 다음 주 중에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도를 한 건데 다만 이거는 그냥 대부분 다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6월 1일에 임시 편성을 해서 잠깐 넘기든 아니면 타결이 되든 어차피 다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넘어간다라고 해서 새삼스럽게 상승한 동력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걱정했던 게 좀 완만해진다 정도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얘기도 여쭤봤었는데요. 어쨌든 경기 침체가 조금 소위 마일드한 얌전한 것이냐 아니냐 하지만 사실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을 텐데 4월 소매 판매는 사실 시장 기대치는 못 미쳤는데 마이너스 기록하다가 플러스를 기록했어요. 소비는 여전히 좀 견조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소매 판매 증가폭을 보면 전년 대비 4% 정도 됐는데 그게 그 정도가 사실 CPI 올라간 거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싸진 것만큼 그대로 이제 소비 유지가 됐다라는 정도라서 이게 이거에 약간 왜곡됐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총량 합은 이제 유지가 됐다라는 점에서 보면 미국의 소비는 아직까지는 이제 주도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면을 생각해 보면 미국의 고용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라면 소비가 줄어들 텐데 이 수입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이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재미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자동차 생산량인데 지난달에 자동차 생산량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생산량이 증가됐다라는 거는 자동차 같은 고가 품목도 사람들이 거뜬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갑자기 급격스럽게 꺾인다던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풀었던 유동성, 예를 들어서 그 돈이 통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소비를 일부 좀 지탱해주는 현상 이런 것들도 좀 있다라고 봐야 돼서 지금은 이렇게 증시라든가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연착륙, 경착륙에서 이제 연착륙 쪽에 좀 근접했다라고 봐서 주식시장은 연착륙이라고 한다라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봉합이 잘 된다면 또 이제 주식시장에서 걱정의 담벼락 다음 타야 될 걱정의 담벼락은 6월 FOMC인데요. 6월 14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동결 쪽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다시 연준 위원들이 워낙 발언들이 계속해서 강경합니다. 6월 FOMC 전망과 함께 계속해서 여쭤보는 거지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예측해 주십시오. 연준 인사들은 발언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금리 더 올리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도해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현상이 되면 그 자체가 또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구두 개입 형태로 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좀 세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연준 인사들 발언도 잘 보면 다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면, 그러니까 안 잡힌다면 금리 올릴 수 있다라는 거지 지금 금리 올리겠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이제 계속 동결하다가 이제 연내 인하를 한두 번 정도 할 것 같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어떤 기대감 자체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지금 CPI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CPI가 4.9%인데
기준금리가 5% 정도 네. 되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CPI보다 기준금리가 높으면 금리 인상이 연속적으로 더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CPI가 5%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 상황만 아니라면 지금으로서는 금리 추가 인상은 쉽지 않다라고 봐서 6월은 동결이 되고 또 연말과 연초 사이에 금리 인하가 이제 검토되기 시작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보여주신 표를 한번 볼 수 있나 이제 페드워치 표 같은데요. 보면 이제 6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의견이 많은 거죠, 예, 그죠? 예. 네, 보면 6월하고요, 7월, 9월까지는 동결하고 그 다음에는 파란색이 이제 왼쪽으로 옮겼잖아요. 11월, 12월 점진적으로 계속 낮추는 걸로 이제 몇 개 이제. 향후 내년 거는 사실 좀 불투명하지만 그죠? 예. 앞으로의 몇 번의 회의에 대한 힌트를 좀 이제 얻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시장 얘기를 하게 되면요. 국내 워낙 2차 전지가 사실 워낙 많이 가다가 조정을 좀 받을 타이밍이 되기도 했는데 뭐 CFT 사태 이런 걸로 나오면서 시장이 좀 어수선해지고 그죠? 예. 반대 매매도 나오고 코스닥이 좀 흔들리고 그랬는데 CFT 사건은 뭐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으면서 또 금융당국에서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봉합된 것 같은데 또 종목이 한두 개씩 뭐 관련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한가 종목이 튀어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려면 이게 반대 매도라든가 매도가 나서 주가가 급락할 때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잖아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주가가 뭐 연속적으로 급락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다면 지수가 현재 수준을 만약에 버티게 된다라면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작스럽게 매도가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봐야 돼서 그러니까 CFD 문제는 일단 이제 고비는 넘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보면 뭐 일부 증권사에서 그 수천억의 어떤 문제가 있다, 미수채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증권사가 직접적으로 밝힌 거 보면 뭐 5억 원, 몇십억 원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또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별 문제는 없는데 지금 좀 걱정스러운 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차트로 보고 계신 게 뭐냐면 예탁증권 담보융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식담보대출입니다. 네. 근데 갑자기 4월 28일에 하루에 1조 6천억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전날이 언젠지를 봤더니 CFD 관련된 SG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락을 하고 하한가가 풀리고 거래되기 시작한 초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아마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담보대출로 좀 막는 그런 시도가 나왔던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예. 여기서 만약에 또 하락이 한번 더 나오면 CFD로 의심되는 종목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할 여지는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저 이제 주식담보대출까지 걸려 있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 종목들이 대체로 이렇게 좀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지금은 CFD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좀 정점이 지나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도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은 지났고요. 수급을 체크하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사는 거죠. 특별히 삼성전자는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도체 경기를 좋아서 좋게 봐서 사는 거냐, 아니면 한국 시장이 이제 좋아질 걸 얘기하고 시장을 사는 거냐, 삼성전자 매수와 함께 얼마나 사고 또 다른 종목을 어떤 걸 사는지도 알려주세요. 예,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 8조 원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수했고 그다음에 덩어리로 보면은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목군들 합을 대충 하면 한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순매수한 게 10조 원이 안 됩니다. 근데 네. 삼성전자 플러스 자동차를 10조 원을 넘게 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놓고 본다라면 이게 카테고리를 묶으면 수출주잖아요. 글로벌 그렇죠. 경기가 내년도 정도 되면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걸고 미리 좀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실적 바닥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매수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전까지는 삼성전자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 동향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 자금 동향을 이렇게 덩어리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선 계속 유출이고요. 유럽은 좀 어정쩡합니다. 근데 아시아 태평양하고 이머징 시장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의 어떤 선호도가 높아졌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또 택하게 되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과 이와 같은 이제 글로벌 증시 자금 동향이 좀 묶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번 주 들어서 하이닉스 매수가 갑자기 강해졌거든요. 이틀 전에 매수 규모가 2021년 4월 10일 이후에 최대 매수가 들어왔을 겁니다. 네, 웨스턴 디지털 뭐 키옥시아 이벤트 뉴스가 좀 있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 집라든가 이런 것들 보유 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또 불거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아마 실적 바닥론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IT에 대한 큰 중심이 있고요. 외국인들이 또 지속적으로 사들어오니까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2차 전지에 워낙 몰렸던 수급들이 조금 다른 쪽에 가려고 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 소위 머니무브가 좀 나타나잖아요. 예. 그런 그 쪽에서의 지금 중심을 좀 그 수혜를 받는 쪽은 어디입니까? 네. 가장 먼저 받은 거는 엔터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주가 많이 빠졌다가, 그러니까 투자들이 이것도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자금이 그 경기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이게 반도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가 네.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엔터주로 넘어가면서 뭐 이제 YG 엔터, JYP 엔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네. 이거는 향후에도 계속 이제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좀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자신감이 없다라고 이제 된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물가가 미국에 계속 올라가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고 또 금리가 상당 기간 인하 없이 이어질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된다라면 계속 이 안에서 뭐 2차 전지가 됐든 엔터라든가 제약이라든가 뭐 게임이라든가 이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경기에 대한 고비가 넘어갔다.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고비 넘어가고 금리 인하도 연내 또는 내년도 초에 인하가 된다라고 본다라면 전기전자, 자동차, 그다음에 석유화학 뭐 이런 쪽에 어떤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단기로는 아마 조금 경기에 대한 걱정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바닥론이 더 무게가 실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다라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보다는 뭐 말씀드렸던 이제 수출 관련된 외국인들이 물량이 상당히 유입돼 있는 상태의 종목군들 뭐 이쪽을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완성차 업체가 먼저 좋은 실적으로 갔었고요. 최근에는 뒤이어서 이제 부품주의 특성상 상당히 가볍게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SL은 그 전부터 사실 자동차 움직이기 전부터 좋게 보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SL 주가 한번 보이세요? 단기적으로 뭐 또 호실적 그러면서 38,000원까지 올라왔는데 SL에 대한 리뷰 잠깐 해주시고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전략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뭐 SL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만 원 이상에서부터는 그렇게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방송에서도 SL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이제 내용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3만 원 전후 뭐 이럴 때는 뭐 기대 수익이 좀 높을 수는 있겠지만 4만 원 근접한 단계에서는 기대 수익치가 뭐 20% 이상 된다라고 현실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SL은 지금 위치에서는 뭐 이제 보유는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지만 보유했다 하더라도 4만 원 부근에서는 조금씩 줄이는 게 좋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부품주 전체로 본다라면은 좀 가볍게 만드는 그러니까 전기차의 특성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제 배터리라고 하지만 그 배터리가 오래 사용되려면 차가 가벼워야 되고 예. 쓰는 예를 들어서 뭐 깜빡이가 됐든 램프가 됐든 이런 것들이 효율이 조금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또 이게 연료를 소모하는 배터리를 네. 소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현대 오프토웨버 제가 몇 차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이런 어떤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나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SL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김정효 이사님 시각도 대표님과 좀 비슷했던 걸로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그죠? 예. 좋긴 하고 사실 많이 올랐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가격 부담이 좀 있다. 사서 수익을 내기에는. 그러면요. 시간이 26분. 네. 자, 그럼 전략하고요. 눈여겨볼, 아까 이제 좀 경기가 둔화 계속 침체됐을 때, 또 이제 좀 회복됐을 때 얘기를 하셨는데, 전략하고 관심 섹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부채 한도 협상이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변동성은 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큰 어떤 흐름으로 보면 그러니까 고비점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잘 보면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올인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달라진 게 실적주를 시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SL도 실적주에 들어가고 또 얼마 전에 이제 KH바텍이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과 플러스 실적이 이제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되는 종목군들, 뭐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뭐 이쪽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 이제 자동차는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만 이제 반도체는 오늘 좀 반등 나오긴 하지만 주가는 좀 상당히 부진함이 있거든요. 특히 예. SK하이닉스가 지금 작년 9월 이후에 60월 선 돌파를 못했거든요.
96,600원입니다. 근데 어제부터 그 선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어떤 반전이 나왔다는 점에서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나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반도체나 자동차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화장품은 접근이 뭐 일률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뭐 코스맥스라든가 이런 네, 종목군들이 실적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강세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서 뭐 코스맥스 같이 좀 다양한 어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여러 군데 공급도 할 수 있는 자체 제품과 공급까지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주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뭐 또 코스맥스하고 한국 콜마하고 결이 다르고 이제 예. 화장품 여쭤본 게 또 대형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주들은 또 약하고 예. 네, 기회는 있긴 한데 종목 선별이 좀 어려워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시황해설은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